내 집이 팔리는 동안 눈여겨보았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대체할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집이 기한 내에 안 팔리고 여유 자금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땐 정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건이 있어서 잠시 밖에 나와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요즘 부동산 매도가 참 힘들죠.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고 또 매수 손님도 잘 없고요. 또 매수 의사가 있으시더라도 하더라도 요즘은 자꾸 이곳저곳을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좀 더 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각각의 매도 시기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적어도 2년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미만 단기 보유는 아직도 60에서 70%의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뭐 현재 양도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뭐 이게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믿고 매도하기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웬만하면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니시라면 최소 2년 보유 후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할 때는 최대한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걸 권해드려요. 매수할 때는 여러 부동산에 통하여 연락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해당 물건을 주력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몇 군데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매도 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관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경로에서 매수인이 접촉할 수 있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본인에게 내놓아진 물건 위주로 매수인에게 소개해 주니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깎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부동산 소장님께 수수료를 더 드릴 테니까 제 물건 좀 잘 소개해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슷한 물건 중에 내 물건부터 보여주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수수료를 조금 더 드리고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다음으로는 매도를 할 때 만약 임차인이 거주 중이시라면 먼저 임차인분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시고 갱신 여부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놓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임차인분께 최대한 양해를 구하셔서 집을 보여주시는 거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집 보여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임차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지 나 또한 원활한 매도 진행을 부탁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매도 전부터 임차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매도 가격인데요. 매도가는 해당 단지와 인근 아파트의 호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하시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직전 실거래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올려놓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올려놓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인근에 새 아파트에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니까 매도를 일정 기간 미루시던가 아니면 매도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 물건의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실거주 중이시라면 먼저 청소를 깔끔히 하고 필요한 곳을 수리해 놓으시고요. 공실이라면 입주 청소와 도배 정도 해 놓으신다면 더 빨리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위한 매도 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파냐 아니면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파시고 그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더 오르기 전에 재빨리 이사갈 집을 먼저 사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매매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정말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금방 나갈 수 있는 집이 한동안 매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변수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소장님이
이 집은 내놓으면 금방 나가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해도 자칫 원하는 때 안 팔릴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안 나가면 소장님이 책임져 주시진 않잖아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뭐 이사갈 집에 치를 잔금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보통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한 경우라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안전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 팔리는 동안 눈여겨보았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대체할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집이 기한 내에 안 팔리고 여유 자금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땐 정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리스크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는 매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최소 2년 보유 후 매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매도 시에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수수료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며 매도 전에 반드시 협의를 먼저 하시고요. 네 번째, 매매가는 상승기에는 실거래가보다 약간 높게, 거래가 없고 인근 입주 물량이 있을 때는 실거래가보다 약간 낮게 보수적으로 선정합니다. 다섯 번째, 집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시고 공실이라면 입주 청소와 도배까지 해서 집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좋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매도한 후 이사갈 집을 계약하셔야 잔금일까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돼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항상 기원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